100% 분양 완료라는 뒤에 간판이 보이잖아요. 한강 이 신도시로 오게 되면 확실히 거리는 좀 있어요. 신도시라고 하면 다 좋아 보이겠지만 김포시 자체만 놓고 보면 한번 비교해보러 가실까요? 소나무님 여기는 어디예요? 다 공사판인데? 저기 맞은편에 보면 걸포 북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걸포 북변역이 어딘지 아세요? 사람 많아서 이슈됐던 김포 골드라인? 거기 맞아요? 아, 맞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완전 역세권인데 저 또 뒤에 한번 볼게요. 100% 분양 완료라는 뒤에 간판이 보이잖아요. 네. 저게 바로 최근에 한양 수자인 오브센트라고 해서 청약이 이제 열렸었는데 이제 완판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입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랑 너무 가까운데요? 맞아요. 여기가 초역세권 단지에 이게 입주가 그래 몇 년 남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입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뒤에 보이는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구축이 되고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거의 뭐 옵션비하고 하면 7억 정도 34평 전용 84제곱미터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다 선택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래 가치라고 한다면 어떤 미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김포시를 설명하기 전에 이기 신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거든요. 혹시 이기 신도시가 뭔지 아세요? 여기 신도시 들어갔는데 파주? 아, 그러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판교나 광교나 뭐 파주, 운정, 이제 검단 신도시, 이제 한강, 김포 신도시처럼 이기 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지금 2013년도 정도에 입주를 많이 시작했거든요. 일단 김포시 제가 오늘 설명을 하기 앞서서 지역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지리적인 것도 먼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포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리, 입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지역이든 먼저 지리적 위치랑 지형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김포시를 보게 되면 조금 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혹시 김포가 어디 쪽에 있는지 아세요? 서쪽 끝?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마곡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점점 이제 올라가는 위치로 되어 있는데 김포의 지형을 보면 한강변을 따라서 지금 이제 김포 골드라인을 따라서 좀 길쭉하게 구도심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포 이기 신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운양역부터 시작해서 뭐 장기역, 구례역까지 돼 있는데 그쪽 도시가 이제 이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신도시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제 신도시도 크게 뭉쳐서 이렇게 같이 생활권을 공유하면 좋겠지만 조금씩 이게 단절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수도권의 가장 이제 서쪽에 붙어 있고 밑으로는 이제 검단 신도시가 또 바로 생겼어요. 네, 그렇게 붙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인천이 나오죠. 뭐 계양구라든지 부평구 그쪽 이제 주변으로는 이제 부천시까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지를 조금 뺏길 수 있는 그런 입지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개발된 도시들이 좀 바닥바닥 붙어있는 느낌이네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투자를 하시거나 내지만을 할 때는 저기 고촌부터 해서 사후, 풍무, 걸포, 북변 이렇게 구도심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운양역부터 시작되는 이제 신도시 쪽으로 또 두 가지로 생각할 걸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도심이랑 신도시로 개발된 곳이랑 많이 차이가 있나 봐요. 구도심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비교를 이제 신도시랑 해봤을 때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또 신도시로 넘어가서 주변에 인프라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현재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역을 기준으로 해서만 조금 상권이 형성돼 있고 녹지 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를 좀 누리기에는 조금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쨌든 역세권, 그 다음에 신축의 효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대장단지는 어디예요? 대장단지는 제가 곧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걸포 북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미래에는 저기 이제 완판된 한양 수자인 오브센트 이제 대장이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가보면 저기 보이시죠? 네. 네, 뒤에 보면 이제 메트로자이 줄여서 우리는 메자라 그러거든요. 메자라는 곳이 2021년도에는 전용 84 34평이 얼마였게요? 최고 가격. 최근에가 7억이었으니까 그때는 5억? 21년도에서 22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금액대가 좀 훨씬 더 높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11억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7억대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의 한 4억 정도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이제 메트로자이 나와 있고 신축의 역세권이긴 한데 제가 아까 봤던 분양 단지가 훨씬 더 나중에 신축이 될 거고 거기도 3,000세대 엄청 대규모 단지거든요. 그리고 완전 초역세권이라서 아마 가격이 나중에는 입주하게 되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님 여기 진짜 넓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여기가 걸포 북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김포 골드라인 통해서 어디까지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이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DMC 쪽이 그나마 가까워 보여요. 아, 가까운 거로 치면 어쨌든 뭐 한강 지나면 DMC가 나오긴 한데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자차로만 이용하지 않잖아요. 네. 수도권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뭐다? 지하철. 지하철이죠.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나서 이거를 어디까지 가냐면 보통 김포 공항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환승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지를 보게 되면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대규모 업무 지구가 지금 마곡이에요, 마곡. 네. 마곡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전용 8사가 거의 15억 정도 하거든요. 여기가 제가 7억대를 했죠. 거의 네. 반값이에요. 진짜 싸네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4년 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신축이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배우 수요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좀 거주하신다고 보면 돼요. 확실히 15억이랑 비교하니까 엄청 싼 것 같아요. 싸죠. 근데 사실 7억이란 돈이 비싼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서울권의 마곡이랑은 거의 반값이니까 사람들이 선택지를 했을 때는 마곡에 있는 구축에 살 거냐,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김포의 신축에 살 거냐. 요즘은 이 신축이라는 상품성이 워낙 또 중요한 가치를 또 띠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배우 수요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아파트는 앞에 바로 공원도 있고 딱 봐도 엄청 넓어 보이는데 네. 이 아파트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가 2020년 한 7월쯤에 입주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단지를 3개로 나눴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이 1단지, 저기 앞쪽에 보이는 게 2단지. 저 뒤쪽으로 조금 세대수 작게 해서 3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지가 3개인데 합치면 거의 한 4,000세대 돼요. 진짜 크네요. 크죠? 4,000세대면 진짜 커요. 우리가 흔히 한 1,000세대만 돼도 좀 대단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아까 전에 청약했던 저 뒤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몇 세대인 줄 아세요? 아까 공사하는 거 보니까 엄청 커 보이던데 네. 2,000세대? 2,000세대보다 훨씬 더 커요. 조금 더 올려서. 그러면 3,000세대? 맞아요. 3,000세대. 아, 여기도 4,000세대죠. 네. 맞은편에도 3,000세대죠. 그러면 그 단지의 대규모에 걸맞는 조경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들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점이 또 역세권이랑 맞물려서 훨씬 더 시너지를 낼 거라 생각합니다. 신축을 선호하는 추세긴 하니까 확실히 마곡 수요가 또 여기로 많이 퍼지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구도심 중에서 신축 있는 곳. 뒤에 보시면 상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큰 규모의 상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4,000세대의 단지를 좀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지어지긴 했는데 이제 여기랑 역적 주변이 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다긴 하거든요. 네. 이게 구도심의 특징이긴 하죠. 여기는 지형적으로 좀 좁고 길게 형성이 돼 있어서 확장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그럼 이번에 개발된 김포 신도시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를까요? 이기 신도시 이제 한강 신도시로 가면 장기역을 저희가 한번 가볼 건데 여기에는 없는 자연 환경들이 좀 펼쳐져 있거든요. 공원도 있고 이제 호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가서 여기랑 또 유동인구가 얼마나 다른지 거기에 또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러 가실까요? 여기는 진짜 분위기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배경 보이죠? 네, 완전 이탈리아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이탈리아 혹시 베네치아라고 아세요? 여기는 이제 현대판 베네치아라고 해서 앞에 그냥 라를 붙인 거예요. 라베니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제 수변공원을 끼고 옆에 가보시면 또 괜찮은 상권도 형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구도심이랑 신도시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구도심은 인프라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둘러봐도 신도시의 느낌이 물씬 나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이 일단 있어요. 요즘 신도시는 확실히 좀 공원 같은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도 그렇고 뭐 광교도 가보시면 호수공원,
근데 신도시를 많이 가보시는 분들은 아실 테거든요. 이게 호수가 주는 안정감이라든지 또 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옆에 저기 보시면 이 편한 세상 캐널시티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장기역 근처거든요. 네. 장기역 근처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높은 가격대로 형성돼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걸포 북변역 있죠? 네. 거기서 메트로 자이는 이제 7억대에 형성돼 있고 네. 저기 이편한 세상 캐널시티는 6억대에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마곡이 15억인데 김포 신도시가 6억이면 확실히 여기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한강 이 신도시로 오게 되면 네. 확실히 거리는 좀 있어요. 아. 물론 김포 골드라인 타면 되겠지만 워낙 출퇴근에 그 지옥철이라는 이슈가 커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거리가 멀지만 서울에 있는 거랑 네. 경기권의 외곽에 있는 거랑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금액대에 나름 준신축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인프라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교통이 확실히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아질 여지가 없을까요? 야, 이게 김포 하면 진짜 이슈가 많은 게 교통이거든요. 네. 교통 중에서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이제 5호선 연장, 그 다음에 GTX 많이 들어보셨죠? 네. GTX D 노선. 아. 이 두 가지가 이제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GTX-D는 솔직히 아직 좀 먼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의 장기역을 또 거치거든요. 당장에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재는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진짜 이슈가 되는 게 5호선 연장이 김포 쪽에 오기 위해서는 지금 김포 골드라인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5호선이 방화역에서 연장을 해서 지금 충돌이 되는 게 있어요. 인천시랑 광역시랑 김포시랑 서로 노선 안을 좀 다르게 제출을 해가지고 아. 너무 이렇게 많이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절충안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중지안을 했어요. 올 초에. 아.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되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합의점을 일단 찾아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5호선도 방화역 갔다가 아까 전에 구도심에 있는 풍무역을 거쳐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이제 김포 쪽으로 장기역 쪽으로 오는 플랜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당장에 좀 아쉬운 거는 김포 골드라인밖에 없다라는 점. 하지만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5호선이랑 GTX D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아주 먼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교통 호재를 볼 때 처음에 난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디에 뭐 연장선이 이제 확정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좀 착각을 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철도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오랜 기간을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설사 내년에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몇 달씩 밀리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 어떤 호재를 작용할 때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많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딱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앞당겨져 있냐, 뭐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성이 있을까요? 신도시는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낮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인프라든지 애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이렇게 자연 환경을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다 보면 몰리는 곳들이 신도시 위주거든요. 그래서 30대까지 그다음에 4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들이 바로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주말 되면 애들이 장난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1기 신도시도 그렇고 특히나 2기 신도시, 나중에 또 3기 신도시가 지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는 또 쏠림 현상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호재도 좀 조심해서 분별해야 되고 구도심이랑 신도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신도시라고 하면 다 좋아 보이겠지만 김포시 자체만 놓고 보면 구도심이랑 신도시가 조금은 분리돼 있다. 근데 신도시는 이미 계획해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태. 구도심은 하나씩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하고 여기에는 가격적인 요소가 어떻게 반영이 많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그 다음에 신축 위주로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시세 비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7억일 때 다른 도시의 7억은 어디 정도 입지가 돼 있을까? 시세 비교도 많이 하시고
지금같이 지역 분석도 많이 하셔가지고 비교군을 넓히다 보면 피디님이 알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김포 한강 2기 신도시에 대해서 또 알아봤다면 또 다른 신도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다음에 또 피디님이 궁금한 신도시를 선정해서 제가 또 같이 한번 탐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많은 또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공부 잘 하시고 또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